얘기 좀 해보죠. 지금 뭐가 맥락은 맞지 않습니다. 윤리를 억지로 지금 구성을 해서 뭐 몇 명은 사퇴를 했지만 윤민우 교수죠. 윤리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급하게 윤리를 또 구성을 하고 한다는 거는 한동훈 전 대표 징계랑도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원래 윤리위원들을 이제 호선하는 방식으로 네. 해서 윤리위원장을 뽑겠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월요일이었나요? 월요일 오후에 문화일보에 윤리위원들 명단이 나오면서 또 상황이 좀 반전이 있지 다 않았습니까? 사퇴해버렸어요. 네. 두 사람이 사퇴한다라고 네. 하면서 또 뭔가 이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이다 보니까 지금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다시 좀 돌파하겠다라는 네. 뜻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뭐 사실 친한계에서 얼마나 열심히 찾아서 이 문제적인 분이신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를 문제 그렇게 많습니까? 김건희 씨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감쌌던 전력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보니까 뭐 그 윤민우 교수가 친한계가 봤을 때는 불안한 인물로 느껴지나 봐요. 왜 그러냐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윤리위원장이 과거에 보면 정당에서 율사 출신들이 많이 하죠. 지난번에 네. 여상원 변호사인가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조계에서 많이 오는데 네. 이분 판사 같은 출신 경우에는 여상원 변호사. 경찰 뭐 행정 이런 것들을 전공하는 교수이긴 합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법조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배경에 의문이 쏠리는 거고 법조인 아니면 어떤 전문가냐 사이버 안보 전문가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포털 사이트에서 중국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취지의 그 얘기를 뭐 하던 주장 사람. 같은 것들을 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부정한 음모론. 사실은 이거 자체가 윤석열의 그런 의견에 동조하는 세력이 지금 윤리위에 침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윤리위원장이라는 예봉을 쥐고 있다고 한다면은 한동훈에 대한 징계 수위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한계 같은 경우에는 거품 물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윤리 열어지면 한동훈 전 대표 수위는 뭐가 될까요? 근데 이제 우선 기준을 예.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맡아서 봐야 될 것 같긴 당원권정지 하거든요. 2년이에요. 예.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 당에 대한 비판이고 네.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가서 파시스트적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들까지도 당원권 정지 2년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니라고는 하긴 하지만 하지만 이 어떤 여론 조작과 관련되어 있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수준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면 그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높은 게 제명도 그러니까 가능한 보면 어떤 구성이냐면은 예. 이렇습니다. 경고가 가장 낮고 예. 당원권 정지가 그 다음이고 예. 그다음에 탈당 권유가 그 다음 높고 그 다음 제명이에요. 제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당을 권유할 수도 있고 제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둘 중에 하나 같은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윤석열 재판도 똑같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보다는 우두머리가 과격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은 친한계가 이런 행위를 한 것 이면에는 사실 한동훈이 있다라는 상정을 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장동혁 지도부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2년을 만약에 김종혁 전 최고에 줬다고 한다면은 윤리위의 결정이라는 게 아마도 그 징계 수위를 판별하는 과정에서 김종혁보다는 높게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아하. 게 세간의 관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뻔한데 근데 저는 참 납득이 어려운 게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정도까지 왔는데 지난번 필리버스터 했을 때 극찬을 또 했어요. 잘하셨어요. 노고가 많으세요. 많으십니다. 이거는 무슨 맥락입니까? 몰라요. 우리는 다 아는데 본인은 본인의 어떤 미래를 모르시나? 그러니까 이제는 아실라나?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물론 본인은 굉장히 일관된다고 생각을 할 네. 텐데요. 이게 과연 이제 강단 있게 밀어붙이고 있느냐에 대한 좀 의문이 들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해훈 후보자 지명이 있었을 때 굉장히 이 계엄을 옹호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 맞냐라는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에 최고봉이 장동혁 대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장동혁 대표한테는 그 직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 노고 많았다라고 하면서 일정 부분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네.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통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어떤 스탠스냐에 있어가지고는 헷갈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정치인이라면 자기가 핍박당할 때 그걸 또 메시지를 내가지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강력하게. 그 타이밍이 네. 왔잖아요. 그렇죠. 네. 왜 이래요? 아유 제가 뭐 자꾸 한동훈 대표를 걱정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좀 답답한 감이 전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관절하는 입장이 너무 아쉬운 거는 네. 친한계라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싸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주고 실제로 보면은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서 그나마 팬덤이 있는 거는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친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뭐 킨텍스에서 팬클럽 행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운집을 했는데 그런 외력적인 부분들 같은 것들을 활용을 잘 하느냐 정작 네. 정말 큰 싸움에서 활용을 못하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면에는 어떤 거냐면은 아마도 한동훈이 장동혁에 대해서 사과 제스처도 한번 취했다는 거는 장동혁이 본인에게 쌓인 그런 감정의 골이나 깊이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분들이 당대표 할 때 사무총장을 시켰으니까 장동혁이는 한동훈이의 은덕을 입은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의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판사를 했고 그렇죠. 당시에 행정처 등등에서 파견 판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대법원 양승태 코트를 상대로 한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전제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면 배은망덕하다고 느끼지만 맞습니다. 사실은 장동혁을 한동훈은 원래 안 믿었는데 같이 일해보니 더 못 믿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네. 어쩌면 맞아요. 그런 서사를 보면 장동혁의 스탠스가 자기에게서 족쇄가 안 풀릴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한동훈 전 대표님은 그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신 자체가 한동훈 검사고요. 장동혁은 판사고요. 그렇네요. 한동훈 검사가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막 법원이 입은 어떤 충격이나 그런 것들 또 결국은 나중에 다 양승태 무죄됩니다. 그랬죠. 그 등등을 봤을 때는 구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같이 일해 보니까 더 아닌 걸 느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장동혁 대표를 걸고 넘어져야 되는데 이제 오늘 정도는 내일 만약에 징계 받고 이제 뭐라 하려나? 9일에 네.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한동훈 네. 전 대표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고향에서 있었던 행사 비슷한 네. 것들을 동대문구에서 한다고 합니다. 네. 김경진 전 의원 지역구인데 네. 거기서 토크 콘서트 비슷한 걸 하면서 메시지를 낸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때 어떤 정도의 늦지 않나요? 수준일지 뭐 아마 네. 바로 페이스북에 쓸 수도 있을 예, 텐데요. 쓸 한번 수-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때 수준상으로는 보죠? 좀 네. 안 좋은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간에 외견상으로는 그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얘기했잖아요. 거잖아요. 우리 조선일보가 코치한 대로 지금 하고 있는 네, 그대로 하고 상황이거든요. 있어요. 그런 네.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이 장동혁을 물어뜯기가 사실은 메시지적으로 애매한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윤리위는 열기고 과거의 잘못 제 말이 그 신속하게 말인 거예요. 처리를 한다고 타이밍이 하면 안 된다니까. 그때 뭐라고 말을 할 안 겁니까? 된다니까. 일찍 따졌어야지 이 문제를. 안 된다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요. 타임 33분 실기가 전에 많은 거죠. 네.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하나 올렸네요. 진종호 의원의 그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하는 매관매직을 비판하는 글을 공유하는 거. 요거 하나 있습니다. 그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노. 그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아직은 추가적인 입장이 그러니까 없네요. 맥락을 봐야 돼요. 정치인이라는 거는 본인이 메시지를 언제 낼고 타이밍이 맞냐 안 맞냐인데 지금 말한 것처럼 장동혁은 어쨌든 탄핵 계엄 강 건너겠다고 했는데 네. 사실 이게 한동훈이 딱 하기 제일 좋은 이슈긴 한데 이제 아니잖아요. 실제로 장동혁 대표 곤란할 메시지를 것 지금 같아요. 다시 한번 보니까 네.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쵸. 과거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자, 계엄 탄핵까지 하고 다르죠? 미래로 나가겠다. 조금 다릅니다. 본인도 판사니까 선고될 때쯤에 어떤 형이 나올지를 대충 감 오지 알지요, 않습니까? 이게. 알지요. 네.